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어쩌면 2019년 최고의 흥행작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아니라 라이언 킹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파산 위기에 처한 디즈니를 인어공주가 부활시킨 뒤 미녀와 야수, 알라딘으로 연이어 3연타를 기록하면서 급기야 다른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감히 넘보지도 못할 정도의 기라성 같은 업적을 세운 디즈니의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은 애니메이션이 바로 라이언 킹이기 때문입니다. 명실상부 오늘날의 디즈니를 왕좌에 앉혀준 최고의 메가 히트를 기록한 영화이자 신데렐라, 정글북, 미녀와 야수, 알라딘에 이어 디즈니 실사 영화의 연이은 대박 행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디즈니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벌써 OST만 들어도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라이온킹에 관련된 사실과 제작 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소개해드리기 전 이번 영상을 후원해주신 워 썬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온라인 액션 게임 워 썬더의 육지와 해상, 공중 전투에 참여해보세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클래식, 현대식 차량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탱크를 조종해 적의 탱크를 물리쳐보세요. 워 썬더에는 수백 가지 종류의 탱크, 함선, 비행기와 헬리콥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두 실제 존재하는 무기라고 하는데요. 생김새와 작동법, 소리까지 모두 실제와 똑같습니다. 전투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부터 한국에 있는 커다란 댐까지, 지상에서 해안까지 1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맵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링크를 클릭해서 워 썬더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시고 멋진 보너스도 받아가세요. 월트 디즈니 32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 라이언 킹은 동화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던 기존의 프린세스 시리즈에서 벗어나 최초로 디즈니에서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기획했던 영화였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의 왕 무파사의 아들로 태어난 심바는 무파사로부터 삶의 균형과 밸런스, 대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지만 영락없이 호기심 많은 사고뭉치 어린 사자로서 아직은 왕이 되기엔 너무나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1인자를 노리는 무파사의 동생 스카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왕국을 떠나 티몬과 푼바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함께 지내온 자신의 절친이자 장차 연인이 될 날라의 도움과 무파사와 인연이 깊은 주술사 라피키의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은 심바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스카를 물리치고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모로 왕권 다툼을 그린 블랙팬서와 아쿠아맨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동안 디즈니가 주력했던 판타지 프린세스 중심에서 벗어나 최초로 동물들의 왕권 다툼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왕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주술사 라피키가 등장해 새끼 사자의 이마에 특정 표식을 하게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열매를 쪼개서 즙을 발라준 다음 모래를 뿌렸으나 실사 영화에서는 나무가지를 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작에서는 선명한 검은색 갈퀴를 자랑했던 스카의 모습이 실사 영화에서는 조금 옅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직 아버지에게 한참 모자란 자신을 바라보는 씬이나 아프리카 동물들이 모여 심바의 탄생을 축복하는 씬은 원작 이상으로 현실감 있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 당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들소떼가 달려드는 씬은 라이온킹 최고의 하이라이트 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미녀와 야수에서 보여주었던 샹들리의 이상으로 발전된 그래픽과 비주얼을 자랑했으며 실사화된 라이온킹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 넘치고 긴장감이 흐르는 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들소떼를 모는 이 하이에나는 우피 골드버그를 참고해 그렸다고 합니다. 라이언킹은 실제 사자를 데려와 작업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실제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은 움직이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작업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오로라가 턴을 할 때 치마 움직임이나 백설공주가 춤을 출 때 움직이는 옷자락 등은 모두 실제 배우가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라이언킹 역시 실감나는 사자를 연출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실제 사자를 데려와 그림을 그렸는데요.
애니메이션에 표현된 사자의 모습은 최고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엄하고 위험이 넘치는 무파사, 깡마른 체격의 검은 갈기, 허스키한 목소리로 인해 섹시함의 정점을 찍은 스카, 패기 넘치고 쾌활한 미소년의 모습을 띤 심바 등 수많은 2차 창작물을 쏟아낼 정도로 사자들의 인기는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여성의 비중이 높았던 다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비해 암컷이었던 날라의 비중이 다소 적은 편이었는데요. 실사 영화에서는 원작에 없었던 솔로곡이 생기고 왕이 된 자스민을 통해 이번 실사 영화에서 날라의 역할과 비중을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킹의 감독을 맡은 존 파브로는 우리에게 해피라는 배우로 친숙한 바로 이분입니다. 토니 스타크의 경호원이자 파프롬 홈에서는 스파이더맨의 든든한 서포트로 등장했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렸던 아이언맨 1과 2의 감독을 맡았으며 정글북 실사 영화에서도 감독을 맡은 바 있습니다. 존 파브로가 맡았던 정글북은 전세계 10억 불에 육박하는 흥행을 불러일으키면서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로 메가 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라이언킹 역시 기대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시 동물들을 주연으로 내세운 애니메이션 흥행이 썩 낙관적이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전 작품에서도 동물들을 내세운 적이 있었으나 흥행이 좋지 못했으며 라이언킹 제작 중 많은 인력들이 포카혼타스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A급 인재들이 포카혼타스에 몰린 덕분인지 지금까지도 디즈니 2D 애니메이션 중 포카혼타스를 넘어서는 퀄리티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미칠 듯이 생동감 넘치는 머리카락 움직임과 대자연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등 디즈니 2D 애니메이션 끝판왕 수준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 지진이 발생해서 캘리포니아로 작업실을 옮겨야 했으며 엘튼 존이 만든 러브송을 티몬과 푼바가 부른 버전이 시사회에서 처참한 반응을 얻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개봉되자마자 모든 흥행 역사를 갈아치웠으며 니모를 찾아서가 개봉되기 전까지 역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재개봉 흥행 성적을 포함해서 역대 흥행 랭킹 탑10에 포함될 정도로 영화가 개봉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 장르의 대가답게 인어공주의 언더 더 씨와 미녀와 야수의 뷰티 앤 더 비스트,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에 이은 수많은 명곡들을 배출해냈습니다. 특히 심바가 태어난 날을 기리기 위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동물들이 모이는 씬에서 흘러나오는 서클 오브 라이프는 라이온킹의 전체 스토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환과 반복,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운명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으며 웅장한 사운드와 보컬이 가진 힘, 그리고 아프리카 동물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애니메이션이 아닌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래 제목처럼 영화의 시작과 끝에 새끼 사자의 탄생을 알리는 씬을 넣음으로써 삶이 계속 순환한다는 수미상관법적인 연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티몬과 푼바의 명곡이죠.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라이온킹은 몰라도 하쿠나 마타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바가 왕국을 떠나 티몬과 푼바를 만나면서 걱정거리 없이 그냥 인생의 몸을 맡기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초반의 분위기를 급 반전시키는 흥겨운 리듬이 인상적인데요. 이때 심바가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사자가 이렇게 섹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장면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서 아프리카 남동부 탄자니아와 케냐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언킹 희대의 명곡이자 엘튼 존이 작사 작곡해서 더욱 화제를 불러일으킨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낸 날라가 왕국을 떠난 심바를 찾게 되면서 서로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요. 드넓은 초원과 호수를 뛰어다니면서 사랑을 나누는 두 사자의 모습은 감미로운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동물들이 이렇게 로맨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디즈니의 저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엘튼 존이 작곡한 노래는 아카데미와 골든 글러브 어워드에서 주제가상을 타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파사를 물리치기 위해 하이에나와 작전을 짜면서 사악한 섹시가 무엇인지 각인시켜준 흡사 북한의 김정일이 떠오르는 스카이 비 프리페어드, 어린 심바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I just can't wait to be king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라이언 킹이었습니다. 정말 디즈니 르네상스를 열었던 작품들이 하나둘씩 실사화되고 있는데요. 미녀와 야수, 알라딘의 대성공에 힘입어 이번에 개봉될 라이언 킹, 그리고 앞으로 제작될 뮬란과 인어공주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